자, 지금 시간이 2019년 1월 27일이고요. 일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황을 줄이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간간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아무렇게나 거래하기. 아무렇게나 거래하기. 자,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이게 아무렇게나 거래하기. 자, 아무렇게나 거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 아무렇게나 거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느낌 매매? 또, 이거 지금 집이라 예,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옷도 너무 편안하게 입고 있고, 이게 공간이 너무 자유로운 공간이라 그래요. 아무렇게나 거래하기. 마음대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차님 따라하기? 그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차님처럼 매매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아이고, 지우개. 예, 차님처럼 매매하기. 무슨 뜻이냐면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어요. 예. 자, 예. 이제 아무렇게나 거래하는 방법의 핵심 뭐예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매매인 거예요. 예? 다시.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필요해요? 자금이 큰 사람. 예. 자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게 변동폭에 의해 영향을 받잖아요.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무렇게나 거래하기. 자, 지수를 거래해요. 예. 지수를 거래하는 상품이 뭐뭐 있죠? 지수를 거래하는 상품 뭐 있나요? 지수 거래 상품 아시는 거. 코스피 지수를 거래하는 상품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지수 거래 상품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코덱스, 아이고, 코덱스, 예, 레버리지, 예, 그 다음에, 예, 코덱스 200, 예,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요, 2X, 예, 선물, 그 다음에요. 예, 타이거는 다 저기 코덱스로 퉁칠게요. 타이거는 저기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거니까 회사만 달라요. 거래량 많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타이거는 제끼고 예, 코덱스만 다룰게요. 그 다음에 옵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거래하는 상품인데 이렇게 돼요. 자, 나에게 5천만 원이 있어. 나에게 옵션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오른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럼 뭘 사요? 오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뭘 삽니까? 뭘 사시겠어요? 첫 번째, 레버리지를 사겠죠. 두 번째, 200을 사겠죠. 세 번째, 선물을 매수하겠죠. 예. 네 번째, 콜을 사겠죠. 다섯 번째, 풋을 매도하겠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레버리지를 사거나 200을 사거나 선물을 매수하거나 콜 매수를 하거나 풋 매도를 쳐요. 반대로 하락할다고 생각되면요. 자, 인버스를 사거나 예, 인버스 2X를 사거나 세 번째 선물을 매도하거나 네 번째 콜을 매도하거나 다섯 번째 풋을 매수해요. 예. 자, 이건 상승의 배팅, 이건 하락의 배팅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요. 상승 그러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를 쳐요. 근데 하락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2X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지 말고 자, 상승한다. 그럼 뭘 사요? 레버리지를 사고 사요? 그 다음에 뭘 살까요? 그 다음에 뭘 사죠? 레버리지, 그죠? 풋을 사요. 풋을 사. 자, 하락한다 그러면 인버스 2X를 사고 그 다음에 뭘 사요? 아니요. 주식 선물은 안 돼. 비율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뭘 사요? 콜 매수를 해요. 그렇죠.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 예? 얘를 커버드 콜. 예, 얘는 프로텍티브 풋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고 풋을 살 때 그 풋의 역할은 프로텍티브라고요. 이게 뭐냐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질 때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을 때 방어하는 용도라고요. 방어하는 용도로 풋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락에다 배팅했는데 지수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게 커버드 콜이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해하시고 이거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에요. 자, 첫 번째, 만기가 없어야 돼. 왜 그래요? 왜 만기가 없어야 되죠? 왜 만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 계속 보유해야 돼. 이해되세요? 네? 하나는 계속 보유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기 위한 종목이에요. 계속 보유. 보유가 돼야 돼. 중간에 청산되면 안 돼. 예.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덱스 선물 아니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좋아요.
이게 선물보다 좋은 이유는 만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가면 돼. 만약에 잘못되면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2천만 원어치 사요. 2천만 원어치 사. 자, 지수가 1% 오르면 얜 수익이 얼마예요? 지수가 1% 오르면 얜 수익이 얼마냐고요? 지수가 1% 오르면 얘는 2% 올라. 얘는 2% 떨어지고. 그죠? 얘는 40만 원이 수익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익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수익이 몇 프로요? 2%? 2%를 포기할래요? 2%를 포기할 생각이세요? 3%를 포기할 생각이세요? 자신이 포기하면 돼요. 돈을. 내가 투자하는데 얼마의 돈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3%를 포기해요? 3%? 3%를 포기한다 그러면 지수로는 1.5%예요. 그게 보험이에요. 내가 포기하는 돈이,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해서 포기할 돈, 포기할 수익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3%다. 그러면 그 3%는 어디로 가요? 옵션으로 가, 옵션으로. 그럼 2천만 원의 3%는 얼마예요? 2천만 원의 3%. 1%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3%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3%. 얘가 옵션으로 간다고요. 얘가 옵션으로 간다고. 예, 그러니까 나는 이미 들어갈 때 3%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3%가 넘는 것부터 내 수익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1.5% 이상 오른다라고 생각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수가 1.5%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때 배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딱 봤는데 저항의 위치부터 내 위치까지 따졌을 때 3%가 넘어. 예? 레버리지 기준으로 공간이 3% 이상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3%의 돈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옵션에다 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천만 원 레버리지 매수를 하고 60만 원어치 풋을 사요. 이제 옵션 호가창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 옵션은 자, 옵션은 1이 25만 원이에요. 예. 비트코인에서 1이 한 400만 원 하잖아요.
그죠?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에서 1비트는 원화로 따졌을 때 한 400 정도 돼요. 똑같이 옵션에서 1은 원화로 따졌을 때 2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0.85면 얼마일까요? 0.85.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계산기로. 자, 0.8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25만 원이죠? 다시. 0.85 곱하기 25만. 하나, 둘, 셋, 넷. 하면 21만 2천 원이에요. 그죠? 그럼 몇 개 사면 될까? 3개. 그죠? 3개 사면 얼마예요? 63만 7,500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예? 이거 3개 사면 돼. 3개. 그러면 63만 7,500원이에요. 이제 돈 들어갔어요? 3개 사면. 3개 사면 63만 7,500원이라고. 아까 3%만큼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0.85를 3개 들고, 예? 0.85를 3개 들고, 그 다음 이제 레버리지를 사야죠. 예,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이 얼마예요? 봅시다. 증권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잠깐 찍어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의 가격은 13,210원이에요. 응? 13,210원. 자, 이걸 2천만 원으로 나눠 봅시다.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나누기 13,210원. 그러면 몇 주를 들고 있냐? 1514주예요. 그죠? 아, 이거를 1514주를 보유해요. 자, 하락시켜 보세요. 하락. 얼마나 하락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찍어 보세요. 하락시켜 보세요. 하락. 올라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레버리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떨어뜨려 봐요. 레버리지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자, 원하시는 퍼센티지를 얘기하세요. 원하시는 퍼센티지. 4%? 4% 빼볼게요. 지수로? 지수로? 지수로 빼요? 아, 노아님은 안 돼. 그건 욕심이고. 지수로 4% 뺄게요. 지수로. 자, 지수가 4% 하락합니다. 그죠? 예, 지수를 4% 하락해 볼게요. 지수를 4%요. 그러면 레버리지는 8%가 빠져요. 맞죠? 자, 레버리지는 8% 손실이 납니다. 지수가 4%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13,210원에서 곱하기 0.92죠. 네, 92. 8%가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12,153원이 돼요. 12,153원. 그러면 손실은 얼마예요? 2천만 원에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곱하기 0.92가 되죠. 1840만 원이 남아요. 1840만 원. 그러니까 160만 원이 손실이에요. 맞죠? 예. 손실은 160만 원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샀는데 지수가 4% 빠지면 160만 원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이 지수가 얼마예요? 지수가 이걸로 할게요.
282.40이라고 가정해요. 지금 지수를 282.40으로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4%가 빠져야 되잖아요. 282.40에서 곱하기 0.9 4%가 빠져야 되니까 6이죠. 96 하면 271이 돼요. 271.104니까 이게 27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2.4가 271.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포가 빠져요? 포인트로 몇 포가 빠져요? 282.4에서 빼보세요. 282.4 빼보면 몇 포가 빠지냐면 11.3포인트가 빠져요. 11.3 맞죠? 11.3이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는 코스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코스피 200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3이 빠지니까 요 한 단계가 2.5예요. 그러니까 4개 가겠죠. 4개. 4개. 4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0.85에 있는 거 4단계 위니까 0.85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니까 뭐가 된다? 3.67이 돼요. 3.67이 된다고. 그러니까 0.85는 3.67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4%가 확 빠졌다? 그러면 0.85는 3.67이 돼요. 몇 개 샀어요? 몇 개 샀어요? 몇 개? 아까 0.85 몇 개 샀어요? 3개. 그러니까 3.67 곱하기 3이 되겠죠? 예. 3.67 곱하기 3개예요. 그럼 총 11.01이 돼요. 예? 11.01이 됩니다. 개당 얼마예요? 개당 얼마예요? 개당 25만원이죠. 곱하기 25만. 예, 그러면 돈이 얼마냐면 272만 2,500원이에요. 275만 275만 2,500원이 돼요. 자, 내가 레버리지 빠져서 손실난 돈 얼마예요? 레버리지 빠져서 손실난 돈 얼마냐고요? 160만 원이죠. 오케이? 160만 원 손실났죠? 예, 근데 빠지면 여기서 내 원금이 얼마예요? 63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211만 5천원. 예, 211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마이너스 160만 원이고 푸스로 플러스 210만 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거 얼마예요? 플러스 50만 원이지.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죠? 이게 프로텍티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방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드시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손실폭을 굉장히 줄여요. 손실폭을 굉장히 줄인다고. 왜냐하면 하락에도 배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금을 갖고 계시면 단방향 거래를 하지 말고 양방향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수익이 적어. 수익이 적다고요. 왜? 3%를 버려야 되잖아. 내가 거래하는 데서 3%는 버려야 돼요. 이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잃는 거에 대한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기관들이 쓰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기관들이 쓰는 방식인 거잖아요. 합성한다고. 예,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손실을. 예, 손실을 계속 줄이는 거야. 대신 큰 돈 가지고 작게 먹는 거예요. 계속 작게. 예, 1억이 넘어야죠. 원금이 1억이 넘어야 돼요. 근데 3%면 1억에 3%면 300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레버리지가 한 7%, 8%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레버리지만 싹 익절해버리고 풋은 버려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보험은 내비두고 돈만 싹 챙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저라면 이런 상품 팔아요. 저라면 이런 상품을 판다고. 사람들한테 이거 올라요, 내려요라는 그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변동성이랑 첫 번째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 없으면 이거 하면 꽝이야, 꽝. 왜냐면 옵션만 죽기 때문에. 양매도장엔 들어가면 작살 나는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 수익이 안 나는데 콜풋만 죽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공간이 있을 때, 오를 수 있는 분명한 공간이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레버리지 사고 풋 꼭 사는 거예요. 0.5를 샀던 이유는 가격이 일단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 풀이가 덜 죽어. 지수가 1.5%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바닥 같아. 제이님, 지금이 바닥 같아. 나 레버리지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보험으로 사는 거예요, 풋을. 의미 없이.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네. 그건 버리기 위해서.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한 만큼 레버리지가 올랐어요. 그럼 풋은 쓰레기가 될 거잖아요. 그 풋은 팔지 마라. 그냥 뭐만 해요? 레버리지만 빡 팔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수익만 취하면 돼요. 4%든 5%든. 레버리지를 딱 팔고 나면 풋은 내버려둬서 휴지되면 버려. 어차피 휴지되라고 산 거잖아요. 풋으로 대박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레버리지로 돈을 벌려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만 수익 나면 내 3% 넘어서 3% 넘어서 수익 나는 건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만 홀라당 먹고 끝내. 더 올라가면 풋은 휴지. 근데 갑자기 내려와. 그럼 풋도 손실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풋도 파는 거야, 그때. 뭘 찾아내야 되냐? 변동성. 변동성을 찾아내는 게 키예요, 키. 변동성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바닥인 줄 알고 레버리지를 샀는데 그 다음날 급락했어요? 급락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건 풋이 다 커버해요. 내가 레버리지가 수익 날 줄 알고 샀는데 급락을 하면 그 레버리지에서 발생한 손실을 풋이 거의 다 커버해. 그럼 같이 팔아, 그때는. 그때는 같이 팔아요. 풋을 파는 것과 레버리지를 파는 거를 같이 팔아. 그러면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돈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전략이 맞았을 때는 수익이 생기지만 내 전략이 틀렸을 때는 그 손실 폭이 1% 이내로 줄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방식의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시면, 돈이 없으면 이 거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식에도 돈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신 돈이 있으면
단방향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쌍방향 거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다 내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아, 내렸을 때 그래도 돼요. 내렸을 때 그래도 된다고요. 어차피 돌고 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언젠간 돌아올 거잖아요. 예, 돌아와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 이건 상패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아요. 근데 일단 익절했잖아. 그러면 스마일이죠. 그리고 잊고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까지는 오니까. 이해되셨죠? 왜 선물이면 안 되는지. 선물은 만기가 되면 청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근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청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박스권에서는 안 좋죠. 박스권에서 매매하면 이건 아작나요. 왜? 원하는 만큼 수익은 안 나고 콜풋만 죽어요. 이거 콜풋에 풀이가 죽으면 안 돼요. 폭발해야지. 예, 폭발할 때 들어가야 돼요. 폭발할 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딱 일어나기 좋은 시점에 사야 돼요. 첫 번째는 만기 초에, 그러니까 월물 초에는 사면 안 돼요. 옵션은 만기가 끝나고 났을 때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땐 사면 안 돼요. 안 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손실만큼 옵션이 안 움직여줘요. 그래서 월물 초에는 하면 안 되고 지금 시점이 좋아요. 이 월말이 왔을 때. 이러면 풀이가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폭발하면 같이 폭발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거래를 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거래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시드를 모으실 수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언젠가 시드를 잔뜩 모아서 오실 수도 있어요. 자, 이해하셨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션이 그 호가당 이거를 날짜별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이 옵션에 이 호가 있잖아요. 이 한 호가가 몇 퍼센트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타이밍을 알 수가 있어요. 월물 초에는 이 호가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월물 초에 들어가면 완전 꽝이야. 근데 이게 풀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레버리지 샀는데 막 지수가 4% 빠졌다 그날 그 다음날 그러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 우리는 돈을 잃을 것 같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이 엄청나게 가기 때문에 거의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한쪽은 옵션은 프리가 빠져서 죽어가지만 레버리지 수익은 계속 증가하니까 좋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단방향보다는 양방향 거래가 좋고요. 그리고 옵션도 미니가 있어요. 미니. 예, 미니가 좋아요. 미니 계좌가. 왜냐하면 같은 가격에 여러 개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분할로 팔 수 있어요. 거래하실 때 똑같은 가격인데 한 개를 사느냐 다섯 개를 사느냐는 나중에 청산할 때 달라요. 예, 봤는데 하나만 팔고 싶어. 근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세 개만 들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팔아도 너무 많이 팔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개 살 돈으로 15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15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 이렇게 분산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돈이 좋아요.
1억이요? 1억이면 300이잖아요. 3%면. 그쵸? 1억,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1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풋을 3%를 사야 되니까 300만 원어치 사야 된다고요. 자, 0.85. 0.85가 얼마죠? 예. 0.85. 이게 다시요. 0.85 곱하기 25만. 21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21만 2,500원 나누면 14개를 사야 돼요. 14개. 그러니까 0.85짜리를 14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4% 빠지면 아까 어디까지 갔어요? 0.85가 3.68이 됐죠. 그러면 3.68 곱하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14개는 51.52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 128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1288만 원. 여기서 내가 들어간 돈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88만 원이 수익인 거죠. 오케이? 이거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11.3이었잖아. 이건 10호로 계산한 거예요. 10호. 그러니까 10호면 10호면 얼마죠? 잠깐 다시 계산해 볼게요. 282.4 아니구나. 10 나누기 282.4니까요. 3.5%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988만 원 수익은 3.5% 하락일 때 계산한 거예요. 3.5%.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7%잖아요. 예. 그럼 1000만 원에 7%면 얼마예요? 1억에 7%면 700만 원이죠. 그러면 손실이 700만 원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700만 원 손실이 날 때 얘는 988만 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200만 원 넘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이 오면 돈을 오히려 벌어요. 풋은 급락이 올 때는 돈을 번다고. 이게 천천히 내리면 이제 한 손실의 한 60%는 커버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손실의 풋이 60%를 커버하고 간다고. 반대로 지금은 급락하니까 풋이 이익이 더 나는데 실제로는 풋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레버리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60%는 커버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1% 손실이면 0.4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예. 내가 1% 손실이 나잖아요. 펜으로 해야겠다. 응? 내가 1% 손실이 나면 풋으로 0.6%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요. 그러면 0.4% 정도 손실이 나게 돼 있어요. 대충 일반적인 속도면 이 정도 나요. 2% 빠지면 얘는 한 1.4% 정도 커버하고 그럼 얘는 0.6% 정도 손실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아요. 덜 받아, 덜.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막 사면서 풋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이런 거예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단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방향이 예,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은 버리는 거예요. 대신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인버스하고 코덱스 200을 섞는 건 바보짓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변동성이 같아.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인버스하고 코덱스 200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고요. 왜? 둘이 변동성이 같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안식을 찾는 거지 아무 이유 없어요. 예? 근데 한쪽은 변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옵션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 옵션의 파괴력을 이용해서 내 원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원금. 이 보험이에요, 보험. 오죽하면 풋의 이름을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겠어요. 보호용 풋이라고요. 보험용 풋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시는 전략에는 레버리지를 사면서 풋을 사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금액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한 1000만원어치 레버리지 사보시고 30만원어치 풋을 사보시면 돼요. 그걸 몇 달 해보면 돼. 해보면 감이 오겠죠. 감이 올 거잖아요. 정말 비겁한 거래를 할 때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커버드 콜이라고. 커버드 콜. 그러니까 콜을 그냥 사는 거는 네이티브 콜이잖아요. 콜을 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냥 콜을 사. 이게 말 그대로 네이티브라고 해요. 네이티브. 네, 네이티브. 근데 내가 콜을 사고 외가 콜을 매도 쳐요. 이건 합성. 이건 상방 스프레드. 그러니까 콜을 사는데 콜만 사는 게 아니라 예, 콜도 매도 쳐요. 위에 걸. 이것도 약간 비겁한 방법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상방 스프레드. 네이티브가 아니라 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선물 매수를 하고 선물 매도를 하고 이 콜을 사는 방법이죠. 이거는 커버드 콜. 다 달라요. 똑같이 콜을 사는데도 전략이 다 다른 거예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건 네이티브 콜이죠. 근데 그게 돈을 제일 많이 잃어. 우리가 방향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이티브로 접근하지만 방향을 모른다라고 접근했을 때는 양쪽 방향에 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박을 칠 생각을 하잖아요. 온통 목표가 대박에 있어. 그래서 원금을 보호하는데 너무너무 취약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을 버시는 방법 중에는 원금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 구조 하에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지지에서 레버리지를 사면서 보험으로 풋을 산다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되셨죠? 다음 달에 잘하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지지에 왔을 때, 월봉 지지에 왔을 때 그 시간이 맞으면 한번 해보려고요. 그 시간이 맞으면, 레버리지를 지지해서 사면서 풋으로 커버해 보려고요. 시간이 안 맞으면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풋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시점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2월 달에 기회가 오면 해가지고 그게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커버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돈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계속 시험 공부할 거잖아요. 그거 공부하셔가지고 이수하셔야 돼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파생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파생은 어차피 해지 상품이잖아요. 예, 잘 이용하시면 예, 돼요. 예, 모의 투자 그거 하셔야 돼요. 증거금 3천이랑 그거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 오늘 이야기할 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예, 이렇게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끼 상품처럼 예, 재미있는 내용들을 엮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